계속 이제 그 종교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남아공하고 제가 주로 연구를 이제 케냐,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가나에서 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역시 뭐 종교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작년부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어서 제가 업데이트를 못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한데, 네, 계속 이제 이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강의를 할 거는 작년에 제가 강의를 했던 게 이제 그 쌍고마라고 부르는 그 점술가하고 이제 쌍고마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생존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고, 오늘은 제가 가지고 온 제목이 움타가티, 뭐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움타가티라는 그 솔로 사회 악의 개념이 있어요. 위치크라프트라고 이제 흔히 우리가 부르는데, 이 움타가티라는 개념하고 아마 또 마꾀레꾀레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죠? 마꾀레꾀레. 이게 이 용어를 제가 제일 처음 접한 게 1997년 정도에 제가 그 박사학위 논문 때문에 그 시골 쿠아슬루 나탈 저 오지 들어가서 현지 조사를 할 때 마을 사람들이 이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마꾀레꾀레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인근 그 모잠비크에서 이제 넘어온 샹간 출신의 그 이주민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지칭해서 마꾀레꾀레, 아마꾀레꾀레, 꾀레꾀레가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꾀레꾀레 한다. 우리로 치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샬라샬라 한다, 뭐 그런 의미죠. 알아듣지 못하는 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거든요. 이방인을 말합니다. 마꾀레꾀레는. 주로 이제 인근 아프리카 지역에서 넘어오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이 움타가티가 어떻게 그 마꾀레꾀레하고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요즘 이제 그 남아공에 아주 그 좀 문제시 되고 있죠. 특히 이제 2008년 이후로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소위 말해서 인종 혐오, 이걸 이제 보통 세노포비아라 그러는데, 남아공은 특별히 이 세노포비아가 좀 특화가 돼가지고 아프로포비아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아프리카 국가에서 넘어온 아프리카인들을 그 혐오하는 그런 현상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서로 엮여 있나 그걸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강의에서는 그래서 뭐 제 그 내용이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이제 전반부에는 이 남아공, 특히 이제 술루 사회에서 이 술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주관이라고 해야 하나요? 세계관, 주로 이제 악과 조상 혼령을 하나의 대립상으로 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어떻게 사회에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게 투영이 되는지, 이 악의 개념이 특히 마꾀레꾀레하고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이 자료는 제가 어제 제가 보내드렸고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뭐 주요한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 아프리카인들, 그러니까 일반화 한다는 것이 좀 위험하기는 한데, 아프리카인들은 대체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여기저기,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저런 그 학자들이 쓴 글을 읽어본 결과, 아프리카인들은 대체적으로 이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이 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공포심, 그리고 이제 두려움,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한 축이고, 또 다른 축으로는 이제 경멸, 그다음에 증오심,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제 존 은비티, 뭐 여러분들이 그 아프리카 종교와 철학이라는 그 책을 쓴 케냐 신학자죠. 존 은비티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인들이 이제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점으로 공동체의 단결, 그다음에 조화, 화목, 이거를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인들이 사회 질서, 그다음에 평화를 신성하게 여기고 그런 질서 유지를 근본적인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데,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제 협동은
사회적인 결속력을 강화하는 거고, 이게 이제 사회에 긍정적인 그 에너지를 제공한다라고 믿는 반면에, 이 질시와 반목, 그다음에 극단적인 사익 추구, 이러한 것들은 사회에 이제 균열과 파괴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 아프리카, 이 존 은비티에 따르면은 아프리카에서 선함, 그리고 악함의 기준은 사회 공동체의 이익,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 얼마나 해가 됐느냐, 이 기준과 대체로 일치한다라고 이제 그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인간 사회가 완벽하게 이제 그 구성원 사이에 협동심을 추구할 수도 없고, 특히 이제 개인적인 감정, 그다음에 관계에 따라서 이 사회 질서, 그리고 그 사회 질서의 균열,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인들은 대체적으로 이 사회적인 균열이 나타나는 징후로 보통 다양한 개인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병리 현상, 개인적으로 몸이 아프다든지, 그 어떤 마을 지역에 집단병이 발발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에 그 좋지 않은 어떤 균열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든지,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적인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 이런 것들 굉장히 그 싫어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감당하기 힘들거나 설명하기 힘들거나 이러한 불행이 찾아왔을 경우 거기에는 반드시 악한 힘이 작용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해서 가장 잘 알려진 사례 중 하나가 이제 그 콩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남수단에 살고 있는 그 잔데라는 사회예요. 이 잔데라는 사회는 에반스 프리차드라는 그 인류학자가 연구를 해서 유명해진 그 사회인데요. 이 사회에는 망구라고 부르는 그 악한 힘이 있습니다. 망구. 잔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악한 힘인데, 이 잔대 사회에서 망구라는 악한 힘은 어, 외부에도 존재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망구가 존재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사람의 그 신체 일부, 특히 이제 쓸개 한쪽 끝에 이 망구가 어, 붙어 있어서 사람이 어,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거나 분노를 하게 되면 이 망구가 빨개지면서 커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악한 기운이 솟아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망구를 잘 다스리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이거를 결정짓는 요소인데, 이 망구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요소가 강해서 이게 그 부자 사이 또는 모녀 사이에 이제 유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망구면 자식도 망구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망구는 또 생명체하고 같아서 사람이 성장하면서 이제 같이 성장은 하죠. 그래서 어린 나이의 망구는 그 어떤 위협적인 힘이 좀 약하지만, 이 망구가 커질수록 아니 사람이 이제 그 나이가 들수록 망구도 같이 성장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망구는 나이가 들수록 위험하다는 인식이 이제 팽배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잔대인들은 이 망구를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잔대 사회에서는 사회 현상, 개인의 어떤 그 불행, 그 다음에 질병, 이런 거에는 우연한 그 불행이나 질병은 없다. 모든 것이 망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이거는 뭐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자, 남아공으로 넘어가서요. 남아공도 사실은 좀 비슷한 그 개념을 갖고 있어요. 남아공에서도 이제 악의 힘, 악한 힘, 위시크라프트에 대한 그 공포, 혐오 분위기가 아마 좀 그 팽배할 건데, 굉장히 이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술루 사회에서는 이 악한 힘을 움타가티라고 부르고요. 코사 사회에서는 이끼라라고 부르고, 통가 소토에서는 말로이라고 또 부릅니다. 남아공 성씨 중에 말로이라는 성씨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악마라는 뜻이거든요. 어, 근데 이 그 악한 힘은 보통 영웅적인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추장이나 왕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악한 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나 사회적인 영향력이 클수록 그에 반비례해서 그 사람이 악한 힘을 가지고 있을 확률도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그런 그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이 개인적인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그거는 이제 곧 악한 힘하고 연결을 시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추장은 항상 이런 악한 힘과 결부가 되고요. 남아공의 그 백인들이 이제 처음, 백인 정착민들이죠. 정착민들이 처음 모습을 드러났을 때도, 이 남아공 특히 이제 술루사에서는 그 백인들을 화이트 위치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자신들보다 힘이 센 사람, 사회적인 영향력이 강한 사람들, 이런 대상들을, 위치라고 이제 부르기도 많이 했죠. 이 남아공에서도 일종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질병,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불행,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악의 힘에 있다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옛날에, 지금은 뭐 남아공을 일부 다처제 사회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과거에 이제 일부 다처제 풍습에서 특히 이제 질투심 많은 그 부인들 사이에 경쟁심, 특히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자리, 그러니까 남아공 특히 솔로 사회는 장자 상속이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자식들 사이에서 일종의 그 권력 암투가 굉장히 심합니다. 가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 암투는 곧 이제 부인들의 경쟁심에서 이제 비롯이 된다고 이야기 때문에, 이 부인들 사이의 경쟁심, 그다음에 긴장 관계, 이러한 것이 악이 찾아오는 대표적인 경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나이 든 여성도 대표적인 악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망구처럼 나이가 들수록 악한 힘도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이제 악으로 지목받는 대상이 주로 친인척, 그다음에 이웃. 그러니까 이 악한 힘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잘 알아야지 돼요. 해코지하려고 하는 대상은. 그래서 이 악한 힘은 주로 그 주변에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 오늘 주제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웃 국가에서 넘어온 불법 난민, 그다음에 이주민, 이런 사람들이 악으로 몰려서 처형당하는 일들이 빈번히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프로포비아까지 이제 이어지는 현상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슬루 사회도 뭐 계속 이제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슬루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을이나 집안의 질서, 단결, 이런 것들을 깨는 행위를 주로 이제 악한 행위로 간주를 하고요. 특히 개인의 그 지나친 탐욕, 이기심,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모난 정이죠. 예. 모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공동체 질서를 깨는 그 행위이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악한 행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술루 사회에서는 이 악한 힘, 옴타가티라고 부르는 이 악한 힘이 반사회적인 이미지를 반영을 해요. 술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저도 이제 밑에 이제 그 인용한 내용을 제가 현지조사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악한 힘, 악한 힘은 이제 이게 반사회적인 성격인데, 한밤중에 나체로 나이 든 여성이 바분 같은 동물을 타고, 바분이 뭔지는 아시죠? 그 원숭이과 큰 굉장히 포악한 동물이잖아요. 바분 같은 동물을 타고 깊은 숲속에 모여서 인육을 즐기면서 밤새 광란에 카니발을 벌인다, 파티를 벌인다. 이거는 많은 학자들이, 남아공에서 이 민간신앙, 악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그 서술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저도 현지조사하면서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적 있냐? 이거를 그는 본 적은 없다 그래요.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반사회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한밤이라는 것은 인간이 행동하는 시간이 아니죠. 한밤중에 나이가 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성이라는 것은 특히 남아공 같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이방인의 그 어떤 그 포지션을 차지를 많이 해요. 여성들이. 그리고 이제 바본 같은 동물을 탄다. 이 슬로사에서 사람이 동물을 타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동물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백인들이 특히 말을 타고 등장했을 때 그 백인들을 말을 탔다는 이유로 특히나 이제
화이트 위치라고도 불렀었죠. 이 동물, 그리고 특히 이제 바분 같은 동물, 바분은 이 남아공 그 민담 같은 데 보면은 바분은 한때 사람이었던 그 동물이에요. 사람이었는데 게으름을 피우다가 뭐 이 원숭이로 변했다라는 민담이 있는데, 그러니까 바분은 인간과 동물의 중간 단계에 있는 아주 독특한 동물로 이제 여겨지죠. 이런 바분을 타고 깊은 숲속에 모여서 인육을 즐긴다. 그리고 밤새 광란의 파티를 벌인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 술루 사람들이 인식하는 악마의 악한 힘의 반사회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술루 민간 신앙에서 이 악마는, 악한 힘은 조상 혼령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이게 하나의 대립상이에요. 악한 힘이 있으면 조상 혼령이 있고, 조상 혼령이 있으면 악한 힘이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프랑스의 철학자 그 레ヴィ스트로스는 이러한 그 개념을 이항대립이라 그러거든요. 인간의 본성에 숨어 있는 어떤 그 인간의 그 근본적인 심성을 이항대립이라 그러는데, 이항대립, 그러니까 선과 악이 인간의 마음속에 항상 같이 있는 것처럼 술루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조상 혼령, 선을 대변하는 조상 혼령과 악을 대변하는 이 움타가티가 이제 항상 붙어 다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상 혼령은 특정 집안을 보호해주는 보호령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요. 조상 혼령은 굉장히 그 좀 제한적이에요. 이 행동 영역이. 조상 혼령은 특정 혈족 집단만 보호해줍니다. 자신의 직계 후손들만, 부계 사회에서 그 집안 후손들만 보호해주지 이웃 집안의 그 후손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굉장히 그 폭이 좁죠. 그리고 이 조상 혼령이 후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범위도 보통 3대에서 4대 정도에 끝나요. 굉장히 제한적인 능력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 조상 혼령이 특정 집안의 후손들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을 쳐주는 역할을 한다면은, 악마는 이 사회 전반적으로 피해를 가져오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악마는 집안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가져오는 악한 힘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이제 늘 대척점에 서 있지만 항상 같이 움직이는 일종의 이제 쌍둥이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보호령인 조상훈령,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들어서 인간들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악한 힘, 이게 이제 대립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인간들의 관심은 늘 이 조상훈령을 보호를 받으면서 악한 힘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그 꿈을 꾸는데, 현실은 이제 항상 늘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조상훈령이 늘 보호를 해주면 좋겠는데, 사실은 조상훈령이 잘 삐져요. 잘 삐져서 후손들이 자기를 기억해주지 않으면은 금방 보호막을 거둡니다. 그러면 얘 악마는 호시탐탐 노리고 때 이제 그 틈을 치고 들어가서 질병이나 고통을 던지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술루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조상훈령하고 이 악한 힘의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영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상훈련과 이 움타가티가 사용하는 언어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통역사가 필요하죠. 그 통역사가 제가 이제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던 점술가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점술가가 영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그 파고 들어가서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예견을 하고 치유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술가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조상훈령하고 악마하고 같은 한 쌍이라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악마가 훨씬 더 인간 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인간 세상에 훨씬 더 구체화돼서 나타납니다. 그거는 이제 술루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술루어가 이제 술루어 문법 체계가 상당히 독특한데, 이 술루어에는 명사군이 8개 정도가 있거든요. 8개 정도. 그런데 그 명사군이
명사 1군은 사람들을 나타내요, 보통. 2군은 사물을 나타내고, 그래서 1군부터 8군까지를 보면은 사람을 중심으로 명사가 시작돼서 8군은 추상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 세계에서 점점 멀어지는 명사군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상훈령은 줄로로 이틀로즈라고 부르고 복수형은 아마틀로즈입니다. 이게 명사 3군이에요. 명사 3군. 그 반면에 움타가티는 단수가 움타가티고 복수가 아바타가티입니다. 이건 명사 1군이에요. 명사 1군은 사람이 속한 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움타가티는 사람하고 같은 군에 속해 있어요. 오히려 이 조상훈령을 나타내는 아마틀로즈가 명사 3군, 사람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이 술루 사람들이 악을 훨씬 더 인간 사회에 가깝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훨씬 더 위협적으로 가깝게 생각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상훈령은 설령 버린다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이 술루 사람들이 뭐 기독교인으로 뭐 개종을 해서 민간 신앙, 그러니까 조상 숭배를 안 한다 그래도 악에 대한 그 근본적인 두려움, 개념은 훨씬 더 이제 그 밀접하게 느끼는 거죠. 체감화해서 그만큼 이제 가깝게 주변에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움타가티는 그 움타가티도 그 앞서서 그 망구처럼 이 술루인의 마음 한구석, 주로 이제 이 술루인들도 움타가티가 쓸개에 자리 잡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의 비슷한 묘사를 합니다. 이 잔대 사람들하고. 잔대 사회의 망구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움타가티의 그 기원이 T인데 T. 움타가티의 T가 이제 그 악한이란 뜻이거든요. 줄루에서. 이게 이제 몸 밖으로 분출되는 것이 움타가티의 행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움타가티는 항상 이제 하수인하고 함께 활동합니다. 대표적인 하수인이 제가 이제 조사한 지역에서는 두 개가 있었어요. 또콜로시하고 인코브라는. 또콜로시는 성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악의 대리인이고요. 피해자를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제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표현 하잖아요. 밤새 뭐 자고 났는데 몸이 뭐 잘 잔 것 같은데 몸이 개운치 않다. 또는 뭐 가위에 눌린 것 같다. 이런 그 표현이 있듯이 이 또콜로시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밤새 이 자고 있는 사람 몸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른다든지 뭐 자주가 뭐 잠을 못 자게 힘들게 만든다 그래요. 또콜로시가. 반면에 인코브는 이 움타가티가 죽은 시체를 그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그 죽은 시체한테 약을 먹여서 되살려내는 거예요. 되살려내서 밤새 움타가티를 위해서 노동력을 행사하게 하는. 이게 이제 요즘 그 영화 소재로 많이 나오는 좀비하고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좀비하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술루 사람들이 무덤을 이렇게 만들면은 그 무덤 주위에 예전에는 그 가시덩굴을 이렇게 둘러쌌어요. 가시덩굴을. 그게 이제 움타가티가 접근 못하게 그렇게 막는 거였거든요. 요즘 이제 철망으로 둘러싸더라고요. 가시철망으로. 그게 이제 그런 그 상징적인 네,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또콜로시에나 이 인꼬부 같은 하수인을 통해서 사람, 내가 해코지하고 싶은 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움타가티가 취할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뭐 간단하게 이제 그 아프리카 민간 술루 사회 민간 신앙 특히 조상 훈령하고 악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어, 유럽에 이제 그 기독교가 남아공에 들어온 게 19세기 경부터 들어오죠. 19세기 중반경부터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자신 있어 했던 게 뭐냐면은 기독교가 전파되면은 이 남아공 예를 들어서 술루 사회의 민간 신앙이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자본주의가 들어오면 민간 신앙은 전부 없어질 거다. 과학의 힘이 그렇게 위대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죠. 사실 이 남아공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특히 이제 술루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민간 신앙을 버렸다기보다는 이 민간 신앙을 자본주의 또는 기독교에 이제 맞게 변형을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강의를 해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악이라는 개념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모습을 이제 현대사회에 맞게 변화를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 악이라는 개념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다음에 어떤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악의 어떤 악이라는 개념의 그 형상은 없어질 수 있어도 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개념 자체는 없어지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제 뭐 그 남아공 신문을 보면은 종종 그 위치크래프트 관련해서 어 위치 헌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실제로 이 악이 이제 형상화된 그 사람들을 색출해서 이제 처벌하는, 린치를 가하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남아공 그 어디야 그 중북부 지역에는 이 남아공 전국에서 쫓겨난 이 악마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따로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악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약한 힘을 처벌하려는, 색출해서 처벌하려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그 월터 스위슬로 대학교 그 의과대학 교수 밀이라는 사람의 그 보고서를 제가 읽고 짧게 요약한 건데요. 이 밀 교수가 이제 의과대 교수인데 트란스카이에 있는 그 은타타 종합병원에 해마다 한 5, 60명이 악의 힘으로 지목되어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을 찾는다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분이. 이게 한 2015년, 16년 경의 보고서이던데, 그러면서 이 밀이라는 그 교수가 이 환자들의 유형을 이제 분류를 했는데, 첫째는 여성이 절대 다수이고요. 여성. 그것도 50세 이상의 여성. 나이 든 여성들. 나이 든 여성들 중에 특히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독거노인들이 주 타겟이 되고요. 대부분 가해자는 피해자를 잘 알거나 주변에 사는 인물이다. 라고 이제, 피해자는 이제 악마죠. 악마인데, 악마를 색출해서 처벌하는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잘 아는 사람들,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주민들은 악의 힘을 처벌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97년도 이제 그 현주조사 할 때 제가 그 모았던 그 정보, 예, 정보하고 거의 맞아떨어져요. 제가 현지조사하면서 돌아다닐 때 그 동네 꼬마들이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집에 누구와 악마라는 걸 다 찍고 다녀요. 찍고 다니더라고요. 저 집에 사는 어떤 할머니는 악마, 저 집에서 사는 어떤 할아버지는 악마, 찍고 다녀요. 그러니까 악마가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처벌을 안 할 뿐입니다. 그 처벌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 색출해서 처벌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회적으로 뭔가 처리를 해야 할 때, 그럴 때 악마를 색출해서 처벌을 하는. 그래서 대체로 이웃이거나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누군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게 이제 그 밀 교수의 보고서 내용이고요. 그리고 악의 힘과 관련해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이 빈곤이 극심한 농촌 지역. 그리고 이런 지역은 빈곤과 실업, 문맹률이 상당히 그 높다는 특징이 있고, 특히 현대사회에서 이제 가정이 붕괴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이면서 악과 관련된 악마, 그다음에 위치크래프트 헌팅 이런 게 이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이제 마을 공동체 질서가 붕괴되고 농촌에서 청년을 통제할 힘이 없어지면서 어른이 없어서 청년을 통제할 힘이 없어지면서 이들의 일탈 행위,
이런 것들을 제재할 수 없는 것이 위치헌팅하고도 깊이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이밀 교수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악이라는 개념은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우주관에도 들어있지만 현실 사회에서 이게 그대로 반영이 돼요. 지금도 악은 살아 있습니다. 남아공에 곳곳에. 이 남아공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살아 있고요. 이 마음속에 살아 있는 악이 현실에 이 재현이 되는 거죠. 현실에 살아있는 이웃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그 주제는 마꾀레꾀레라는 건데요. 남아공 내부의 그 외부 이주민. 요즘 이제 아프로포비아가 남아공이 이제 2019년에도 크게 한번 터졌었죠. 아프로포비아. 네, 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남아공에서는 특히 남아공이 이 외부에서 들어온 그 이주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특히 샹간, 마그리감바, 아마제제, 그다음에 아마꾀레꾀레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불러요. 샹간 같은 경우는 이 특정 민족 이름입니다. 지금 모잠비크 남부에 살고 있는 샹간, 쫑가라는 민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특히 지칭하는 거고, 마그리감바는 저도 처음 들어봐요. 마그리감바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제제는 줄로로 빈대라는 뜻이에요. 빈대. 빈대가 이제 빈대처럼 그 피를 빨아먹는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마꾀레꾀레는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는 사람들, 마꾀레꾀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표현들은 외국인, 특히 이제 주변 국가 또는 저소득 아프리카 국가에서 들어온 이주민 그리고 난민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그 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정도로 이 남아공 사람들이 이 외국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그 시선이 이제 좀 차별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남아공 사람들은 국적이나 인종 상관없이 외국, 특히 이제 그 가난한 그 국가, 남아공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들어온 이주 노동자 그리고 난민을 구분 없이 이제 하나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아공에 들어와 있는 아프리카 이주민만 해도 나이지리아에서도 들어오고 케냐, 탄자니아에서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뭐 인근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인종이 다르거든요, 사실. 이 흑인이 한 인종이 아닙니다. 인종이 다른데 그런 거 구분 없이 그냥 통으로 쟤들은 마꾀레꾀레 또는 쟤들은 샹간, 쟤들은 아마제제 뭐 이렇게 그 통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만 좀 빠지는 그 외국인이 있다면은 뭐 유럽인 또는 아시아 중에서도 좀 잘 사는 나라, 뭐 일본이나 한국 정도. 여기는 또 빠집니다. 외국인 부류에서. 그러니까 외국인이라 그래도 남아공보다 못 사는 그런 외국인들은 이제 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가 남아공에서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특히 요즘 남아공 이제 실업률, 범죄 이런 게 상당히 높잖아요. 네. 이런 문제의 원인으로 일종의 이제 희생양이 필요한 거죠. 희생양처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그룹핑을 해 놓는 거라고 이제 읽힙니다. 그래서 이 마꾀레꾀레 같은 경우는 남아공의 극심한 빈곤, 실업률, 범죄율, 마약 거래, 심지어는 자신들의 아내와 여자친구를 훔쳐가는 놈들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아내와 여자친구라고도 표현했지만 자신들의 남편과 남자친구를 훔쳐가는 여자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마꾀레꾀레는 남자 여자가 다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이 마꾀레꾀레 다시 말해서 이제 악의 힘을 처벌하는 것이 남아공인의 입장에서는 사회악을 척결하는 행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결정적으로 세노포비아 또는 남아공에서는 이거는 이제 아프로포비아라고 부르는 반인륜적인 행위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몇 년 전에 그 대통령 라마포사가 짐바브웨에 가서 공식 사과를 하기로 했죠.
이 아프로포비아에 대해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그 분위기는 사실 뭐 최근에 일어난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97년도에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이제 현지 조사할 때 이미 막베레que라는 표현이 제가 조사하던 그 농촌 마을에 아주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어요. 굉장히 차별적인 표현이고, 심지어는 이 샹간이라고 부르는 이 이주민들을 가리켜서 블랙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은 깜둥이죠, 깜둥이. 그러니까 흑인이 흑인을 깜둥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 혐오, 차별 이런 게 이제 일상적이었죠. 실제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뒷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남아공 통계청에서 내놓은 그 자료를 보면은 남아공 노동 인구의 82%가 남아공 사람이래요. 그리고 14%가 남아공 내부 이주 노동자. 남아공의 각 주 간에 이동을 하면서 노동을 하는 이주 노동자이고, 남아공 전체 인구의 4%, 그러니까 한 300만 명 정도. 물론 공식 통계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많겠지만 공식적으로 4% 정도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남아공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직업을 가져가고 범죄를 일으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식적인 그 통계나 수치에도 불구하고 남아공 이 아프리카인들이 체감하는 그런 사회에 대한 그 불신, 불안감, 공포심 이런 것들이 이제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남아공 내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 탓이라고 이제 돌리는 거죠. 그 이제 남아공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남아공 내국인보다 외국인 이주민의 고용 비율이 높았다라고는 합니다. 내부인보다 외부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의 고용 비율이 높은데, 문제는 이것이 이 외국 이주민들의 외국 이주민들이 일하는 분야 영역을 보면은 이들이 보통 이제 비공식 경제, 그러니까 그 지하 경제죠, 지하 경제. 지하 경제에서 일을 하고 있고, 공식 경제 영역에는 진출을 못하는 거예요, 이 외국인들이.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남아공의 공식 실업률이 약 30%를 웃도는데, 이게 공식 실업률이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높죠, 사실은, 현실은. 30%를 웃도는 상황에서 빈곤의 벼랑으로 내몰리는 이 남아공인들이 불만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분출이 되는 것. 이것을 지금의 이제 아프로포비아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그 방향 중 하나가 관례적으로 이 사람들의 우주관에 또는 이 사람들의 민간 신앙에 남아있는 이 낯선 이방인을 사회 악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 그리고 특히 외국 인근 국가에서 이주해온 이 아프리카 이주민들, 그 이주민들이 그 비난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그러면 이 악의 힘, 움타가티가 어떻게 그 소비가 되느냐? 이 막괴레괴레 같은 경우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제 남아공의 극심한 빈곤, 그다음에 실업률, 범죄율, 마약 거래 이런 것들이 이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조하네스버그의 그 힐브류 같은 곳은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뭐 그 마약 거래를 꽉 잡고 있다는 그런 소문도 있죠.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그런 마약 거래에 어떤 책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실제로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에도 상당수가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그 개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그 국정원, 지금 이제 국가안보청가요, 그렇죠? 그 직원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 스파이를 그 조사하는 분인데, 그분 이야기가 국내도 나이지리아 그 마약 딜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마약 카르텔에는 좀 이 특화가 된 사람들인 거는 같은데,
그런 비난을 전부 이제 그 나이지리아 사람들한테 떠넘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나이지리아 그 문학자 피어스 아데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소설가인데 2019년에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었죠. 이 사람이 이제 조하네스버그를 방문한 경험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조하네스버그를 정말 그 오랜만에 방문을 해서 남아공에 간다는 기분에 들떠가지고 이제 남아공에 와서 조하네스버그에 어, 며칠 체류를 한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 남아공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공 사람들이 나이지리아 사람들을 막괴레괴레라고 그러면서 나이지리아 놈들은 전부 범죄자야. 뭐 그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뭐 드럭 그 마약 거래를 어, 하지 않을 때 마약 거래 하지 않고 한가할 때는 이 나이지리아 놈들이죠. 나이지리아 놈들은 우리 직업도 뺏어가고 우리 집도 뺏어가고 그다음에 어, 우리 여자들도 뺏어가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전부 남아공을 나가야지 돼. 추방시켜야지 돼. 이러한 그 말을 듣고 이 아데산미가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같은 아프리카인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특히 이 아파르테이트 시절에 나이지리아를 비롯해서 인근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반아파르테이트 운동을 펼쳤던 운동가들을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지원을 해준 그런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한테 이런 그 자주 섞인 어, 기사죠. 짧은 기사를 그 신문에 기고한 게 있는데 이런 게 이제 팽배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그 분위기가 남아공에. 그래서 이 남아공 아프리카인들은 타자, 이제 외부인을 악마화하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제 자신들의 그 힘든 현실에 처한 자신들의 불행을 타자, 특히 외국 이주민들에게 투영하는 방식으로 막괴레괴레 그리고 이 막괴레괴레를 위시크라프트와 동일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막괴레괴레는 남아공이라는 국가 그리고 아프리카 사회를 흔드는 뒤흔드는 그래서 이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힘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민간신앙에 이 음타가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그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외국인 이주민들은 이제 주로 인근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제 넘어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남아공 아프리카인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인도인한테도 이제 이 음타가티라는 그 오명이 이제 씌워지죠. 인도인들이 대표적으로 음타가티, 또콜로시를 부린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남아공 이 아프리카인들이. 그런데 이런 이미지는 종종 이제 남아공 정치 지도자 또는 사회적인 명망가들이 조장을 하기도 하죠. 최근에 이제 이러한 그 주요 인물들, EFF 리더, 말레마 잘 아실 거예요. 줄리우스 말레마 같은 경우는 특히 인도인들 헤이트 스피치를 많이 하는 인물로 유명하죠. 남아공 인도인은 남아공 아프리카인을 차별한다. 인도인은 아프리카너보다 더 나쁘다. 이것은 인종차별이 아니라 인종차별 발언이 아니라 사실이다. 라고 이제 그 혐오 발언을 일삼고요. 그 다음에 이 더반의 그 베이스를 둔 비즈니스맨 품난 염페카라는 사업가죠. 사업가는 더 극단적이죠. 좋은 인도인은 죽은 인도인. 인도인들은 남아공에서 재산권하고 시민권을 박탈해야 한다. 이런 그 주장을 공공연하게 해서 법정 제재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타계했죠? 술루왕 스웰리티니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은 자신들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남아공에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오타네요. 사악한 동기를 담고 있다. 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다가 또 문매를 한번 맞았었죠. 스웰리티니도. 이러한 그 정치 지도자들이 이러한 발언이 민심을 부추기는 것이고요. 또 이러한 정치 또는 사회 명망가들의 발언은 민심을 또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죠. 역으로. 이게 이제 돌고 도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남아공의 이 어려운 경제 현실, 그리고 이에 편성하는 그 사회 명망가들, 이 사람들의 이 혐오 발언이 외국인, 특히 이제 타 아프리카에서 이주해온 이주 노동자, 그리고 인도인에 대한 공격으로 이제 전환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대상들, 이주 노동자나 인도인들 같은, 사실은 이게 이제 소프트 타겟이거든요. 취약한 고리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남아공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는 통로로 이제 작용해왔죠.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1949년에 있었던 더반 까토메이너라는 지역에서 벌어졌던 인도인 공격. 여기에서 이제 142명의 그 인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4만 명에 달하는 난민이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이게 이제 아프리카인들이, 인도 상인들이 이제 또골루쉐, 이 악의 하수인을 이용해서 자신들을 착취한다라는 루머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그 해프닝이었는데요. 이런 불만, 그리고 이제 불신이 쌓여가면서 결국 인도인 사회에 대한 그 제노포비아를 일으켰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1990년대 이제 제가 그 조사를 했던 이 1990년대에 모잠비크가 1980년대 이제 그 독립을 한 이후로 1980년대 사회주의 정권하고 반군하고 아주 그 격렬한 그 내전이 벌어졌었어요. 80년대. 그게 이제 80년대 말에 이제 정리가 되는데, 그 이후로 이제 모잠비크 경제가 추락하면서 모잠비크 인근에 있던 요 지역에 이제 에스와티니가 있고요. 여기 쿠아술루나탈이고, 제가 현지 조사를 했던 지역이 요 망구지라는 지역입니다. 망구지라는 지역. 여기 이제 샹간 쫑가라는 민족 집단이 살고 있어요. 모잠비크 남부에. 근데 원래는 요 사람들이 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폭넓게 영국하고 포르투갈이 요 지역을 식민 지배하면서 여기는 남아공 술룰랜드가 됐고요. 여기는 이제 모잠비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산민족입니다. 이산민족. 원래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샹가 쫑가였어요. 샹가 쫑가. 근데 이제 나중에 술루화가 된 거죠. 지금은 자신들은 술루라고 생각합니다. 술루라고. 그런데 1990년대 초반부터 이 샹간 쫑가 사람들이 모잠비크의 어려운 경제난을 피해서 대거 밀고 들어와요. 근데 이 망구지가 이 사람들이 거쳐가는 통로 중 하나였습니다. 망구지가. 망구지에 실제로 이 샹간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망구지라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샹간이고 누가 현지인인지를 너무 잘 알죠. 근데 이 샹간 사람들이 마을에 정착해서 사는 거를 허락해 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허드렛 일을 다 맡아서 했거든요. 값싼 노동력으로 허드렛 일을 다 맡아 했기 때문에 그냥 눈 감아서 그냥 같이 지내는 거를 어 묵인해 줬는데,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계속 이 샹간 사람들을 견제를 해왔죠. 쟤들이 우리 일자리 다 뺏어가고, 이 레토릭이 똑같습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쟤들이 우리 일자리 다 뺏어가고, 우리 와이프 데려가고, 우리 내 남자친구 뺏어가고, 뭐 이런 표현들. 그래서 그 샹간들은 샹간이 사용하는 말을 이제 술루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쟤들은 꾀레꾀레 하는 애들이야. 막 꾀레꾀레. 라고 이제 지칭을 하고, 실제로 이 지역에서 위치헌팅, 그러니까 그 악마를 색출해서 처벌할 때 주요 대상 중에 한 그룹이 샹간 출신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디에다 호소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법 이주민들이기 때문에 법에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소프트 타겟을 잘 봐줬다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처벌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이 지역에서 벌어졌던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꾀레꾀레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건가에 대해서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2019년에
2019년 10월 11일에 여러분들 그 메일 앤 가디언즈 있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 메일 앤 가디언즈에 보면은 레슬리 뱅크라는 그 뱅크라는 이분도 저기 그 워터시슬로 대학교 인류학자이던데 이분이 쓴 아티클이 저한테는 되게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강의하고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분 주장은 남아공에서 아프리칸 혐오가 가난하고 실업에서 비롯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 일정 부분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해왔던 내용이 일정 부분 맞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고 오히려 이 마꾀레꾀레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불법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 없이 부유하는 정체성. 이 불법 이주민들은 고향이 없어요. 자기 국가를 떠나와서 남아공에 정착을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인데 남아공의 아프리카인들이 특히 도시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인들은 일종의 듀얼 아이덴티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남아공 아프리카인들은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서 돌아가서 살 곳은 자기 고향이고 그 고향에서 자기가 죽어서 묻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상 혼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조상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묻혀야지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악한 힘이 돼서 떠돌이 혼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남아공의 아프리카인들은 돌아갈 고향이 있는 반면에 인근 국가에서 이주해온 불법 난민들은 부초와 같다는 거죠. 부초와 같이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래서 어디에 정착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뿌리가 없고 정착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도덕적으로 타락한 대상들,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범죄를 일으키고 마약을 거래하고 그런 행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뱅크 교수의 주장은. 그래서 이 도덕적 타락이 문제이고 그래서 이 마꾀레꾀레는 깨끗이 청소를 해야지 된다. 사회 정화를 위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 남아공의 아프리카인들이 제노포비아,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아프로포비아라는 현상으로 외국인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일종의 에피데믹,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현상. 2008년에 한번 크게 벌어졌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5년, 그 다음에 2019년 뭐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뱅크 교수는. 그 이유는 이게 남아공의 실업률 뭐 이런 것도 원인이지만 그거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확실성, 정체성이 불확실함. 이게 남아공 아프리카인들에게 불안감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청소를 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그러한 그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남아공의 아프리카인들 특히 이제 술루 사회에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도 이 악이라는 그 개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보편적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어떤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어떻고 뭐 사는 곳이 도시이건 농촌이건 상관없이 악에 대한 두려움은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러한 악이 현실 사회, 남아공의 굉장히 그 불확실한 현실 사회, 특히 이제 인근 국가에서 들어오는 이 이주민들의 어떤 사회적인 정체성하고 맞물려서 불확실한 현실 사회에 이러한 그 민간 신앙의 어떤 개념들이 투영이 되면서 그것이 실제로 폭력적인 행사로까지 이어진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오늘 강의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제 뭐 강의에 뭐 동의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실 거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들도 계실 거고, 예, 뭐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